차에서 갖고 왔어요. 눌러지는지 안 눌러지는지 잘 모르겠어서. 네. 시작. 들어가도 돼요? 되게 초라하다 우리. 자, 변위라는 게 있고요. 이동거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나요? 이동거리는 들어봤죠? 변위는 안녕. 시험 잘 봤니? 저 3개 틀렸어요. 잘 본 거야? 모르겠는데요. 90점 못 넘겠네? 네. 아쉽네. 근데 다 또이또 영역 본것 같아요. 야, 근데 너는 45분에 일어났는데 왜 지금 오니? 네? 저요? 씻고 왔는데요. 아, 씻었어. 뭘 씻어? 응, 야, 주원이도 안 씻고 왔고 채원이도 안 씻고 왔는데. 왜? 자, 갈게요. 자, 이동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이동거리예요. 뭐 따로 내가 덧붙여갖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연필 손이요. 너 손 많이 가는구나. 어? 가만히 있어봐라 연필이 여기 있네요. 여기 샤파도 있어요.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알죠? 채인 집이 어디예요? 집 1차? 걸어왔어요? 너 얼마나 걸었어요? 5분? 보폭이 얼마예요? 아, 그런 거 몰라요? 보통 다 알고 있지 않나? 다 모르나요? 정음이 보폭이 니 하나 보폭이 얼마예요? 저요? 40cm 되는 거. 40cm밖에 안 된다고요? 뭐 너 이렇게 걷니? 아니요. 요렇게 요 사이가 안 얼추 좀 어? 아니죠. 다 전체적으로. 네가 이렇게 걸을 때 그 거리. 여기서 여기. 저 정도 40 되지 않나요? 선생님 언제더라? 중학교 때인가? 체육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야 하고서 니네 최대한 보폭으로 걸어봐 라고 하더라고. 그거를 여러 번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폭 개수는 잴 거 아니야. 개수는 재고서 그거를 이제 평균 잡아갖고 보폭을 재줬거든. 그래서 10m가 쌤 그때 당시로 15걸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얼마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동거리 하다가 헛짓거리 했는데 어쨌든 이동거리 뭐 내가 굳이 뭐 설명할 재간이 없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갖고 얘기를 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써져 있던 이 친구가 조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자, 변이라는 거는 뭐냐면 좀 줄임말인데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말이에요. 더 어렵죠? 변화량이란 말은 수학에서 많이 배우죠. 증가량, 감소량 뭐 이런 거. 그죠?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수학쌤이 가르쳐줬어요? 예. 뻥치지 마세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겠죠.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만 구했어요? 네. 야, 니네 그래프에서 이런 것도 기울기 구하지만 이런 것도 구하잖아. 네.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한 게 뭐가 있어? Y축 내에서. 변화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증가량이라고. 또 증가량이라고. 증가량이라고 했어요? 뭐 수학생들한테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져. 자, 갈게요.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뺀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 거를 뺀 거라고?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거야.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무슨 위치에서? 나중 위치에서 무슨 위치? 처음 위치를 뺀 값이 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이것도 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나중 위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처음 위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은 얘하고 차별화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작에서 쭉 가서 어디까지?
끝점까지 직선 거리 및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어디에서? 시작에서 어디까지? 끝까지. 이게 이제 처음 위치가 되는 거고 이게 나중 위치가 되는 걸 거 아니야. 걔네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의 크기 값하고 뭐 방향의 값이다. 직선이니까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세연이 걸어왔다며. 직선으로 왔어요? 너 몇 층에 사는데? 10층. 10층에서 직선으로 올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엘리베이터까지 갔을 테고 계단으로 내려왔니? 아니 벽 타고 내려왔어요? 아니잖아. 그럼 엘리베이터 탔을 거 아니야.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또 니네 층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정문이 이쪽인데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뭐 트렸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럼 나는 이제 집에서 나왔으니까 직선으로 가야지. 그럼 도로 횡단에 오나요? 앞에 건물 있으면 뚫고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변이하고 차이점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갈게요. 시험 끝나고 첫 시험인데, 첫 수업인데. 정말 좋죠?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뭐요?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안 쉬어요? 그 전에 일요일이에요. 대한민국 공휴일이라는데 내일 대초 공휴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석가탄신일 대초 공휴일 안 해? 안 한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뉴스에서요? 네, 그거랑 5월 1일 그럼 5월. 1일 5월 1일이 뭔데? 근로자.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안 한다지 않았어요? 그래요? 뉴스를 안 봐서. 그래서 내일이 빨간 날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오늘 실추 안 하는데 쉬네요. 그럴게요. 나도 쉬면 좋지 뭐. 안 쉬네요. 자, 갑시다. 생각도 안 했는데. 종교가 저 무교요. 금세 석가탄신일 쉬려고요? 이제 불교 좀 쉬었나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지. 자, 이동거리는 뭐만 가지고 있느냐? 뭐만 가지고 있느냐? 크기만 가지고 있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이는요. 이게 이제 크기가 되겠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 쪽으로 들어갔을 때 크기만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스칼라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들어봤죠? 네, 스칼라. 그리고 크기와 방향 모두 가지고 있는 애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벡터 이렇게 얘기해요. 기하 벡터 이런 거 들어본? 그때. 그거 똑같아요. 크기와 방향 모두 가진 애들 우리 변이. 크기만 가진 애들 뭐 이동거리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그럼 둘이 좀 구분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을까? 쭉 직선상에서 여기 점이 A점이고 요 점이 B점이고 요 점이 C점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4m 거리에 있고 여기가 3m 거리에 있다라고 칩시다.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갔다가 B를 갔다가 다시 C를 갔다가 다시 B를 갔다가 다시 A로 왔어요. 네? 그럼 이동거리를 구하자. 이동거리를 구하세요. 이동거리 얼마예요? 4에다가 3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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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3이 지금 4개니까 12개에다가 20m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그럼 변이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A. 끝점이 어디입니까? A. 그럼 직선 그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변이 얼마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구분이 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네. 이런 거. 만약에 끝점이 A가 아니라 B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이는 얼마가 될까요? 4. 중간 과정 다 필요 없어. A하고 B점 끝점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그거의 직선거리만 생각하면 된다고. 변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변이 알겠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렇게 4m를 이동을 했고요. 수직 방향으로 요렇게 여기 A점이고 여기 B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C점이다 라고 쳤을 때 요렇게 3m A에서 B를 거쳐서 수직 관계로 갔을 때 C점까지 갔어요. 이동거리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요. 얼마예요? 7m.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변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 5m. 왜 5m야? 그렇지. A점하고 C점하고 직선으로 연결하라며. 그지? 그럼 얘제곱하고 얘제곱 더한 게 얘제곱이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변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뭐다? 변이가 뭐다? 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뭐냐면 속도라는 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속도. 들어본 것 같아, 그치? 속력이라는 애도 들어봤나요? 얘 들어봤어.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 속력이나 속도나 어떻게 썼어? 너도 얘 같은 걸로 썼단 말이야. 쌤쌤으로 썼다고. 쟤 속도가 얼마야? 쟤 속력이 얼마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속력하고 속도하고 같은 말인가? 근데 왜 굳이 두 말이 들어가 있을까? 똑같은 말인데 왜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그건 아니다 이거지. 서로 다를 거다 이거지. 다를 거다. 자, 속력은 중학교 때 수학 시간 때도 했었고 과학 시간 때도 했었을 테니까 속력은 뭐 분해? 시간 분해, 이동, 거리요 이렇게 했죠. 그죠? 요걸 말로도 잘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말로도 잘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둘 거는 뭐뭐 동안 A 동안 B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뭐분의 뭐다라는 얘기야? A분의 B예요 이런 말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갔죠? 이런 거 잘 나와요. 또는 뭐 A당 B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제 동안 대신에 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런 말로 나왔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속도는 뭐냐? 속도는 시간 분해는 맞는데 우리 여기서 배웠던 뭐가 되느냐? 변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줄 알아라 이거지. 속력이 뭐고 속도가 뭔지 어떤 친구가 제 속력이 3km/h야. 제 속도가 3km/h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건 다른 말이야 라는 거를 좀 인지해 두라는 얘기지. 만약에 둘이 같은 직선상에서 이동을 했다라고 친다면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왜? 같은 직선상에서 이동을 했다라고 친다면 얘의 크기나 얘의 크기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크기만 봤을 때는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얘는 방향이 안 들어가 있고 얘는 방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엄연히 다른 말이다라는 거야. 방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시간분의 변이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시간분의 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동안 변이 값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네들 단위는 미터를 쓸 거고요. 시간의 단위는 우리가 초를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예요. 똑같은 이제 개념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요 친구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이 들어가 있으니까 난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일반적으로 지도에서 방향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요? 동서남북으로 표시하잖아. 요거 동쪽이 어딜까? 정엄아. 네? 동쪽이 어딘 것 같아?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동쪽이래. 그럼 반대쪽은 무슨 쪽? 서쪽. 그럼 여긴요? 남쪽. 저쪽은? 북쪽. 이렇게 되잖아. 그럼 동서남북을 다 쓰려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고맙게도 통합과학과 물리1에서는 직선상에서만 봐요. 뭐에서만 본다고? 물론 동서남북으로 가끔씩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거는 좀 저급한 문제, 좀 수준이 낮은 문제. 웬만하면 직선상에서만 봐요. 그럼 오른쪽, 왼쪽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것만 찾으시면 돼.
그래서 같은 직선상에서만 방향을 찾다 보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두 가지만 따져주자.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찾아주자 이거지. 이해 가셨어? 왜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해? 직선상의 운동을 시킬 거니까 여기서만 볼 거니까 너무 다양하게 보면 앞뒤로 보고 좌우로도 보고 위아래도 보고 이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할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자.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은 플러스 값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앞으로 가요 이걸 플러스로 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뒤로 가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플러스를 우측으로 가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마이너스는 좌측으로 가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플러스를 위로 올라가요 라고 표현하면 마이너스는 뭐로 표현하면 돼? 아래로 가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벌써 변이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돼야 안 돼요? 결정이 되죠. 그 결정된 게 그대로 어디에도 결정된다 생각하면 돼? 속도에도 결정된다 생각하면 돼. 왜? 얘가 플러스야? 그럼 요 값이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벡터일까? 시간 뒤로 흘러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죠? 그럼 굳이 방향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없는 애야. 얘만 방향이 있는 애야. 그럼 그대로 연결이 따라가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방향을 좀 주시야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좀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가속도. 일상생활에 우리 쓰는 말이에요? 안 쓰는 말이에요? 안 써요. 안 써요? 와 가속된다 이런 말 안 써요? 예. 나 빨라진다 뭐 이런 말은 쓰죠. 그죠? 열심히 써요. 그죠? 주원이 쓰나요?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이 동안? 그렇죠. 자, 가속도. 무슨 가짜일까? 여러분들 한자 잘하잖아. 더할 가짜예요. 뭐가? 속도가 더해졌다라는 거지. 근데 속도는 플러스도 있고 뭐도 있어? 마이너스도 있지.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한 것만이 가속도가 아니야. 속도가 뭐 하는 것도 가속도야? 그렇지. 감소하는 것도 가속도야. 둘 다가 다 가속도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가속도, 속도가 더해졌어요. 플러스로 더해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더해질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에서는 일정한 값이야. 일정한 값이야. 속도, 속력, 일정한 값이야. 근데 일정한 속도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 없어? 집에서 어떻게 왔어요? 자전거 타고 왔어? 킥보드 타고 왔어? 걸어왔어? 기어왔어? 걸어왔어. 걸어올 때 일정한 속력으로 왔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렵죠. 신호등 빨간불인데 일정한 속. 근데 갔을 때 파란불이어가지고 다행히도. 뛰어갔긴 한데. 걸었다가 뛰다가 그러면 일정한 속력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운동을 한다고? 가속도 운동을 한다. 요 식을 조금 더 연결해 볼게. 자, 시간 동안에 변이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위치에서 나중 위치 값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으로 이렇게 계산한 게 속도야.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요렇게 넘어간 게 시간에 따라서 변이의 값의 변화량을 본 거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에 따라서 누구의 변화값을 보면 될까? 속도의 변화값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에 누구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값으로 우리가 물리량을 만들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일정 시간 동안에 무슨 위치? 무슨 속도? 나중 속도 값에서 무슨 속도? 처음 속도 값을 빼준 값으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단위를 보자. 얘네 둘 다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컨드죠. 얘는요? 세컨드죠. 그럼 이 친구 단위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미터 퍼
세컨드에 밑에 세컨드가 있는 거잖아. 아, 이런 식으로 써, 안 써? 안 쓰지. 그럼 여기 1 있다라고 치고 번분수로 풀어버리면 되지. 그럼 얼마 됩니까? 미터 퍼 세컨 제곱.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지.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을 쓴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거를 잘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정의해서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 미터 퍼 세컨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 단위 기본적인 값 1초 동안 2 미터 퍼 세컨드씩 뭐 했다가 될까? 증가했다.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애야.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미터 퍼 세컨 제곱이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이 몇 초 동안? 1초 동안 몇 미터 퍼 세컨씩? 2 미터 퍼 세컨씩 뭐 했다라고 하면 돼? 감소했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어머 봐봐. 여기서는 방향이 뭐였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했어. 여기서도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했잖아. 얘네들의 플러스 마이너스랑 얘네들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완전 다른 개념이 됐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친구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앞으로 가요? 뒤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가면서도 속도는 증가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가면서도 속도는 뭐 할 수가 있어요? 감소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플러스 값을 갖는 거는 속도가 뭐예요야? 증가해요 라는 얘기인 거고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라는 속도가 뭐예요? 감소해요 라는 뜻인 거야. 요거를 좀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게 가속도라는 겁니다. 됐나요? 정우아 잘 듣고 있죠?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 보자, 지금 몇 시냐? 41분. 자, 변이, 시간,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 전 세계 공용으로 얘네들이 좀 기호로 표시합시다 라고 했어. 기호로 표시합시다 라고 해서 변이나 이동거리 변이나 이동거리 얘네들은 S라고 합시다 라고 했어. 사람들이 S라고 합시다. 단위가 아니에요. 단위가 아니라 뭐야? 지칭하는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하고는 별개예요. 변이하고 이동거리의 단위는 뭐 씁니까? 미터예요, 미터. 거리 미터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야, 기호. 단위는요. 단위는 얘네 둘 다 미터라는 걸 써요, 미터. 좀 구분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영어로 뭐예요? 타임. 그래서 얘는 그냥 T를 써요, T. 오케이? 그러면 거리나 변이는 왜 S라는 걸 쓸까? 냉철을 보셔도 거리의 영어로 뭐예요? 디스턴스에서 D로도 쓰기도 하고 S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S를 좀 더 많이 쓰니까 그냥 S 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단위는 뭐 쓸까요? 세컨드를 씁니다. 세컨드. 초를 써요. 속력,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V라고 써요. V. 뭐라고 쓴다고? V. V라고 쓰고 얘네 단위는 둘 다 공통적으로 뭐로 써요?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씁니다. 됐나요? 속력, 속도. 영어로 뭐는 벨로시티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V를 이렇게 딴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A라고 써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속 페달을 뭐라 그래? 엑셀레이터. 거기서 A. 그리고 얘 단위는 뭐 써요? 미터 퍼 세컨 제곱. 이렇게 기호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에다가 좀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 속도 s는 시간 t분의 변이 s요.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얘는요? t분의 나중 위치 s, 처음 위치 s 제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됐나요? 아, 가속도 a는 시간분의 시간 t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하죠, 수학에서. 그죠? 그래서 v 이렇게 표현하죠. 나중에 나온 속도에 처음 속도를 빼준 거? 그건 누구분의? 시간분의 나온 속도 v, 처음 속도 v0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쓸 거야. 그랬을 때 기호로도 여러분들이 좀 매치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런 게 내가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속력, 속도, 요기 개념에서 사람들이 일정한 속도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죠? 어떨 때는 뭐하고? 빨라지다가 어떨 때는 뭐합니까? 느려지는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쵸? 또는 뭐 정지하기도 하고요. 그쵸?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로 사람들이 갑니까? 나는 2m/s 제곱으로 갈 거야. 그럼 나는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해야 돼, 속도가? 2m/s씩 증가해야 되잖아. 그럼 10초 후에는 20m/s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100초 후에는 200m/s가 돼야 돼요. 200m/s 그럼 나 1초에 200m 가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엄청 개빠른 거잖아. 개빠른 거. 그래서 그렇게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진 않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운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할 게 뭐냐면 평균값. 무슨 값이라고? 평균. 평균과 순간. 정엄아, 네가 차를 샀어. 새 차, 쌤삐. 뭐 사고 싶어? 저는 롤스로이스 정도. 롤스로이스. 좋죠. 그죠? 네. 사서 여기서 부산까지 내려가. 그거 타고 기분 좋겠죠? 그죠? 여기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죠? 300km. 300km? 그래 300km로 가자. 그럼 몇 시간 걸릴까?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다르는데 뭐 평균적으로 네가 생각했을 때 4시간? 4시간? 그러면 300km를 4시간 만에 갔어. 3시간인 것 같아요. 3시간. 그럼 300km를 3시간 만에 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속력 값에다가 속도 값에다가 넣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분의 거리 변이라며.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며. 300km를 3시간 만에 갔대. 그럼 속력이 얼마예요? 100km/h죠? 그럼 정은 100km/h로 계속 갔어요? 앞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저기 채은이 가네? 안녕? 붕. 앞에 건물이 붕. 이럴 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뭐를 생각했냐면 평균값을 생각하고 있다고.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평균값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물론 정미가 100km/h로 계속 가지는 않았을 거야. 더 빠르게 갈 때도 있을 거고, 모두 어떻게 갈 때도 있을까? 느리게 갈 때도 있겠죠. 당연히 중간에 신호등이 걸리면 정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속력, 속도 두 가지 하지 말고 속도 하나만 생각을 하자고. 자, 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줬을 때, 속도를 하나 생각한다라고 쳤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하자. 하나는 뭐? 평균 속도. 또 하나는 뭐? 순간 속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두자 이거지.
평균 속도, 순간 속도. 평균 값은 총 걸린 시간분의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한 위치의 변화량, 총 변이 이러면 돼. 그지? 자, 순간 속도는 굉장히 짧은 순간,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변이값이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말로 써갖고 이렇게 뭔가 시험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왜 내가 이걸 당구장 표시를 해줬냐면 이거를 연결해서 뭐로 나오냐면 그래프하고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수학 시간 때 그래프 계속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응. 수학 시간 때 기울기 열심히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죠? 도형할 때 열심히 넓이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죠? 그 두 가지만 생각하자 이거지. 기울기 아니면 넓이만 생각을 하자고. 자,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가 봐봐. 자, 그래프로 연결을 할 건데 어떻게 그래프로 연결을 할 거냐? 자, Y축에다가 위치를 적을게요. 뭐를 적은다고? 위치. X축에다가 시간을 적을게요. 위치니까 그냥 S라고 표현하고 시간이니까 그냥 T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요렇게 갔어 라고 치자고. 됐나요? 그럼 요런 그래프는 수학 시간 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많이 봤어 안 봤어? 많이 봤지? 뭐 어떻게? Y는 AX 열심히 봤잖아. Y축, X축 요 A가 뭐였지? 기울기. 그치? 근데 지금 Y축에 누가 들어가 있어? S가 들어가 있네. 그죠? X축에 누가 들어가 있어? 시간 T가 들어가 있네. 그쵸? 근데 이게 뭐야? 나 왜 이렇게 썼는데 니네 아무 말도 안 했니? V죠. V. T를 이쪽으로 이항해버리면 S는 VT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 V가 들어가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무슨 그래프에서? 졸려 주원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무엇이다? 속도 V였다라는 얘기를 기억해 두자 이거지. 근데 이 기울기 지금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플러스 값이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기울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럼 걔는 기울기가 무슨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네? 그럼 걔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수학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야. 수학 시간 때 이거 배운 거 과학에서 써먹으라고. 과학이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수학 기초. 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하나만 더 설명할게. 하나만 더. 그러면 여기가 속도고 여기가 시간이다라고 한번 쳐보자고. 속도 시간이야. 자, 속도니까 V가 될 거고요. 시간이니까 T가 되겠네요. 맞죠? 지금 얘는 지금 속도가 일정한 상태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서도 속도가 어떻게 가고 있을까? 일정하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일정해야 되니까 시간이 변해도 속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왠지 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사각형이 보여 안 보여? 왠지 사각형이 보이네. 그래서 나는 이 사각형에 왠지 뭐를 구하고 싶어? 넓이를 구하고 싶네.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 사각형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세로에다가 가로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썼는데, 세로가 뭐야? 속도 V죠. 가로가 뭐야? 시간 T죠. VT네? VT. 뭐다? 이동 거리 또는 뭐다? 변이를 뜻하는구나.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몇 가지만 기억하자고?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자, 얘는 무슨 그래프예요? ST 그래프죠?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예요. 얘는 무슨 그래프예요? VT 그래프에서 뭐가? 넓이가 이동거리 변이에요. 이동거리도 될 수도 있고 변이도 될 수도 있겠죠. 한쪽 방향으로 플러스 값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동거리가 되겠죠. 이동거리 변이가 크기가 같겠죠. 근데 플러스도 있고 밑에 마이너스도 있다라고 친다면 이동거리는 각각을 플러스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고, 변이는 얘는 플러스로 얘는 뭐로? 마이너스로 구해서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오히려 감소하겠죠, 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그렇게 그래프하고 또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서 조금 여러분들 좀 어려워해요. 근데 그래든 저랬든 간에 기본이 지금 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나간다 그랬잖아. 천천히 나간다고 해서 졸면 안 돼. 싸우고 싶을 거야 내가.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응. 오, 그렇구나. 그러면 속도가 평균 속도나 순간 속도로 설명을 할 거라며. 그러면 평균 속도, 순간 속도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표현이 될까 안 될까? 속도가 기울기라며. 표현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 자, 요 친구를 여기다 설명을 할 거야. 자, 무슨 그래프냐라면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이렇게 직선이 안 나오고 젠장 이렇게 곡선이 나왔어. 당황하지 말고, 자, 당황하지 말고 여기가 A점이다라고 하고 여기가 B점이다라고 쳤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A점에서 B점까지 총 걸린 시간만에 총 변이값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A점에서 B점까지 총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나눠서 요만큼이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변이니까 위치의 변화죠. A점에서 위치는 요만큼이고 B점에서 위치는 요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요만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도 기울기로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A점에서 B점까지 쫙 직선으로 연결해 보라고. 뭐로 연결하라고? 직선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요것분의 요거 나와 안 나와?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공식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져 안 똑같아져? 똑같아지는 상황이 되지. A점에서 B점까지 무슨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평균 속도 이렇게 하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평균 속도 연결됐네. 근데 얘는 A점, B점이 따로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기울기가 일정한 상황이니까 상관이 없지. 그쵸? 그럼 순간 속도도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돼야겠지. 자, 순간 속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순간의 변이값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얘를 뭐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늘려. 두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자, 확대해. 더 막 한 상태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잡어. 그리고 변이의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 됐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값을 표현을 해줘. 그럼 거기서 아주 이렇게 길게 되면 걔가 곡선으로 안 보이고 뭐로 보일까? 그쵸? 그 직선을 연장하면 각점에서 뭐하고 똑같아질까? 그렇지, 접선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여기서 접선하고 똑같아진다. 한 점에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뭘 뜻한다? 순간 속도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어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럼 니네 그걸 보고서 구할 생각하지 말고 그걸 보고 뭐 하면 돼? 얘 지금 속도가 뭐 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그럼 무슨 운동하겠구나? 가속도 운동하겠구나. 이렇게만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속도만 했으니까
누구에 대한 그래프도 있을까? 아이씨 얘도 있겠지 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이런 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야.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건데, 자 결론 먼저 얘기하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식을 살짝만 정리해 볼게요. 자 A는 T분의 V-V0인데, 그지?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뭔가 보이지 않니? 얘가 X축에 있고 얘가 Y축에 있으면 X 변화량분의 뭐가 돼요? Y 변화량이 되죠? 그러면 무슨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어떤 친구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될 거다? 가속도가 될 거다. 중요하겠죠. 무슨 그래프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위치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였고요. 그 다음 단계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예요. 그럼 요거 넓이는 뭐가 되죠? 좀 전에 했던 변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VT 그래프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 기울기도 있고 뭐도 있어? 넓이도 있는 거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 됐나요?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그래프 하나 더. 자, A는 T분의 델타 V인데 T를 이쪽으로 이항해 버리면 델타 V는 뭐 되죠? ATO 이렇게 되겠죠. 왠지 나 이 식을 보니까 Y는 A 이 식을 이렇게 보니까 왠지 AT 그래프를 나 그려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왠지 난 뭐 구하고 싶지? 사각형이 보이는데? 뭐 구하고 싶지? 넓이 구하고 싶죠? 넓이 어떻게 구하지? 세로 곱하기 가로죠? 세로가 뭐예요? A. 가로가 뭐죠? 델타 T. AT 그래프에서 넓이가 뭘 뜻한다? 속도 변화량이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속도가 아니라 뭐다? 속도 변화량이야. 무슨 소리냐? 얘가 3에 해당되는 값이고 얘가 4에 해당되는 값이라면 요 넓이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가 나와요? 2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가 0일 때고 얘가 4초일 때잖아. 그치? 0일 때 속력이 0이었다라고 친다면 4초일 때 속력은 얼마다?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니까? 20이니까 20m/s가 됐어요. 이런 뜻이야. 근데 0초일 때 속력이 10이었어. 얼마였다고? 10이었어. 그럼 4초일 때 속력은 얼마예요? 라고 한다면 20이 증가한 거잖아. 10에서 20이 증가했으니까 4초일 때 속력은 얼마가 돼요? 30이요. 이렇게 돼가야 된다는 얘기야. 변화량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상태에서의 속도를 기억해 둔 상태에서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거래 했잖아.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거. 그 값이 20이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처음이 10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0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넓이가 플러스 넓이만 있을까? 무슨 넓이도 있을까? 마이너스 넓이도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 넓이는 속도 증가량, 마이너스 넓이는 속도 감소량.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셔야 된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잠깐 쉴게요. 지금 좀 딱 요 타임 때 힘든 시기거든. 잠깐 쉴게요. 사진 좀 찍어놔 주시기 바래요. 안 그렇다네. 그래도 나는 할 겁니다. 자, 그래프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정리하자. 그래프 정리. 총 3개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동안에. 첫 번째 그래프는 위치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가 나왔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가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가 AT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거는 두 가지만 보자 그랬잖아. 그지? 자, 하나는 뭐고요? 기울기고요. 하나는 넓이였어요. 넓이. 또는 면적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냐면 속도였어요. 속도. 뭐였다고? 속도.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뭐였냐면 가속도였어요. 얘는 없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 AT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였냐면 속도 변화량이었고요. 변화량.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였냐면 변이였어요. 변이. 그리고 얘에서는 넓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VT 그래프다 이거지. VT 그래프.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의 의미도 있고 넓이의 의미도 있으니까 내가 얘보다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힌트가 더 많군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이 속도 변화량에서 두 가지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 변화량에서 플러스 넓이도 있고 마이너스 넓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넓이는 속도 증가량이 되는 거고 증가량 얘는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넓이 같은 경우는 속도 감소량이야. 낮은 위치에서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어. 이런 뜻이라는 거지. 됐나요? 또 그거 구분해 두시고. 넓이에서 변이값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플러스는 앞으로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는 오른쪽으로 간 거야 또는 위로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넓이 같은 경우는 뒤로 간 변이값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정리를 했는데 운동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등, 속, 직선, 운동. 들어봤던 거 같아 안 같아? 들어봤던 거 같아. 등 뭐야? 같다. 속력이. 근데 무슨 운동한다? 직선 운동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해요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속력도 일정한데 크기도 일정한데 방향도 지금 일정한 상황인 거잖아. 직선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또는 뭐도 일정한 운동이야? 속도도 일정한 운동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줄여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등속도 운동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요거 관련된 공식은 그냥 속도 V는 T분의 S야 이거 생각하면 돼. 얘가 지금 일정한 상황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돼. 요 친구가 지금 일정한 상황이에요. 얘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일정하니까 T는 V분의 S야. V분의 S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S는 VT야.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공식을 적용하고 우리가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밑에다 쓸까요?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좀 단일화시키자라는 거지. 속도가 뭐 들쑥날쑥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런 것만 연결해서 보자 이거지. 직선이고요.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등 같다. 뭐가 같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라는 얘기인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요거 이제 말로 좀 풀었으면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뭐예요? 증가하는 운동을 해요.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뭐예요? 감소하는 운동을 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내에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첫 번째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 S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식을 유도하는 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굳이 통합과학 내에서 얘네들 식을 굳이 유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유도한 거는 결국 그래프로 유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면 따로 시간 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하나 더 설명을 한다면,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한다면 V바 이렇게 쓸 건데 쌤이 V바는 뭐라고 하냐고 생각하면 되냐면 평균 속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속도라고?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값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같이 추가로 기억을 해두면 네 가지.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서 봤는데 이 문제 상황에서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가지 공식을 생각해 두시면 돼요. 당연히 얘네들 기호가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이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식을 평균 속도를 밑에다가 쓸게요. 4번 해놓고 평균 속도 V는요 2분의 처음 속도하고 낮은 속도를 더한 값으로 계산해요. 근데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거든. VT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평균값을 쓰는 거잖아. 평균값을 쓰는 거야. 평균값을 쓰는 거니까 요 속도하고 요 속도하고 둘이 더한 상태에서 절반값. 평균이라는 게 어차피 중간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둘이 더한 거를 2로 나눈 값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쌤!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얘네들을 언제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V0, V, 그 다음 T, 그 다음 A, 그 다음에 S. 이렇게 총 5가지 미지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식 같은 경우는 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S를 문제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4개 중에 3개 가르쳐주고 나머지 하나 구하세요.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럼 두 번째 공식은 얘 있고 얘가 없는 상태에서 얘네 넷이 이렇게 셋이 있어요. 낮은 속도가 지금 빠진 상태인 거지.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유도했을까? 변이잖아. 요 그래프에서. VT 그래프에서 변이 값을 구한 거야. 변이를 구했는데 첫 번째 공식에서 V, 낮은 속도 대신에 다른 애들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걸 치환해갖고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 식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공식은요.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시간이 유일하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은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은 변이가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얘로 구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같이 써먹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공식을 쓰려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야 돼. 이 공식을 쓰려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속 직선 운동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거기에 플러스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겠지. 그래프로 나온 상태에서 얘네들은 무슨 운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려면 그래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까? 모르고 있어야 될까? 알고 있어야 될 거다 이거지. 그 내용까지 설명한 게 바로 108쪽까지예요. 한 페이지 설명한 거예요. 한 페이지. 와우. 기분 좋죠? 그리고 109쪽에도 약간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다음 장 넘겨보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 위에 공식 3가지 나왔죠? 근데 선생님은 4개 썼죠? 뭐까지 썼어? 평균 속도 옆에 오른쪽에 있죠. 왼쪽에 조그만한 글씨로 있죠.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니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이 이런 운동을 왜 할까라는 거예요. 왜 할까?
등속 직선 운동 왜 하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 왜 하지? 그거를 뭐하고 연결을 했냐면 그런 운동들을 운동과 힘, N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얘네들하고 연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 법칙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 유명한 과학자 좀 옛날 과학자인데 과학자 이름 아무나 대봐. 네가 알고 있는 정우이. 라부아지. 뉴턴. 내 이름 돼도 돼요. 뉴턴의 가속도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힘을 세면 F, 포스 F라고 표시할 거고 질량, 매스 M이라고 표시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이제 가속도하고 연결을 해줄 건데 힘하고 질량하고 가속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라는 거를 봤더니 가속도라는 A 친구가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 있고 힘하고는 비례 관계 있대.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근데 요식보다는 뭐를 많이 쓸 거냐면 힘이라는 애를 MA 요거 이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F는 MA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단순해. 생각을 해봐.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힘을 많이 주고 얘는 힘을 적게 줬어. 계속 힘은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가속도가 크겠어? 힘을 많이 준 애가 크겠죠. 그래서 비례관계 있어. 이렇게 간 거지. 그치? 똑같은 질량이 아니라 똑같은 힘을 계속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는 질량이 작고 하나는 질량이 크다. 그럼 누가 가속도가 클까요? 질량이 작은 애가 크겠죠. 그거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F는 MA, F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단, 요 F라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알짜 힘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무슨 힘이다라고 한다고? 알짜 힘. 무슨 힘이라고? 알짜 힘. 알짜 힘을 두 글자로 줄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합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합력. 물체의 힘이 하나만 작용하면 그게 합력이고 그게 알짜 힘이야. 근데 물체의 힘이 몇 개 이상이 작용하면 2개 이상이 작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4N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뭐 2N이 작용한다라고 치자고. 그럼 얘 어디로 가겠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니까 4N의 힘을 받고서 오른쪽으로 갈까? 아니잖아.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가겠어? 그렇지. 오른쪽으로 2N의 힘을 받아서 갈 거다 이거지.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 알짜힘, 합력 이렇게 표현하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2N 작용하고 이쪽으로 4N 작용하더래. 얘 어디로 가겠어?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면 얼마만큼 갈까? 그렇지. 오른쪽으로 6N의 힘을 받고 갈 거다 이거지. 요런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 알짜 힘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그 물체의 운동, 가속도하고 관련된 값은 아무 힘이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힘이 합쳐져 있다라고 친다면 그거를 합친 힘, 합력. 오케이? 합성한 힘 또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자고? 알짜 힘만 이 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얘가 2kg이래요. 자, 이쪽으로 10N으로 잡아당겼대요. 몇 N을 잡아당겼다고? 10N을 잡아당겼는데 이 친구의 가속도를 확인하니까 3m/s 제곱이래. 뭔가 이상하죠? F는 MA라며. F가 10인데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1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둘이 곱한 게 지금 10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러면 지금 둘이 곱해서 알짜힘을 나는 구할 수가 있죠. 알짜힘 몇 N이에요? 둘이 곱했으니까 6N이죠? 알짜힘은 이쪽으로 6N이야. 6N. 맞죠? 근데 나는 10N이 작용했는데 왜 6N밖에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바닥에서 끌었잖아. 그럼 이 바닥면에서 뭐가 작용할까? 그렇지. 마찰력이. 반대쪽 방향으로 무슨 lực이 작용을 했다? 마찰력이 작용했어. 몇 N이 작용했다? 4N이 작용했어. 4N. 그래서 알짜힘이 6N이 된 거야. 이런 것들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응.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몇 가지다? 두 가지. 자, 지금 봐봐. 가속도를 안 가르쳤어. 근데 마찰력을 가르쳤어. 그럼 알짜 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4N이니까 둘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갖고 알짜 힘을 구할 수 있잖아. 또는 질량을 가르쳐주고 가속도를 가르쳐주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알짜 힘을 또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런 걸로 또 연결해갖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정신없죠? 우와, 선생님 뭐 되게 복잡해요. 지금 아까 판서 찍은 거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과학 시간이 아니라 수학 시간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이게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원래 기말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과학 빼고서 잘 보면 수습이 되니까. 중간에 못 본 거를 좀 만회를 해야죠. 네, 그렇게 못 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못 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한 2등급은 나왔고. 다 맞은 애 있죠? 아니요. 없어요? 한 명도? 우선 저희 반에는 없어요. 다른 반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일단 제가 9반은 순찰 돌았는데 9반은 네. 전교 1등 있는 반이라서 하나 있고. 걔는 다 맞았대요? 뭐 전 과목에서 2개 틀렸다는데요. 누가 전 과목에서 2개 틀렸는데 과학에서 하나 틀렸는데. 전화? 잘할 자신 있어요? 네?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적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공식 몇 가지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개념 정확하게 외워둘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진도 더 나가고 싶지만 더 나가면 여러분들한테 맞을 것 같아서 진도는 더 이상 나가지는 않을게요. 오케이? 대신에 문제를 좀 적용해보는 시간을 살짝만 갖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어주진 않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보자 이거지. 자, 111쪽에 4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다. 무슨 그래프라고? 그럼 VT 그래프네? 그럼 거기다 무조건 적어. 기울기가 가속도고 넓이가 변이야 라는 거를 적어놓자 이거지. 그래프 나오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적어놓는 거랑 안 적어놓는 거랑 천천 차이가 나니까. 그 적어놓는데 몇 초 걸리지도 않고요. 1초도 안 걸려요. 적었습니까? 됐죠? 그러면 시간을 이제 쪼개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야. 0초에서 2초까지는 기울기가 어때요? 가져요. 일정하죠? 일정한 값으로 가지고 있죠? 그럼 무슨 운동한 거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 거야. 0초에서 2초까지는. 근데 2초에서 4초까지는 어때요? 속도가 일정하죠? 그럼 무슨 운동한 거야? 등속 직선 운동한 거야. 또 4초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어때요?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시 무슨 운동한 거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 거야. 이런 거부터 파악하자 이거지. 문제를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기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어떻게? 등속 직선 운동한 운동 구간에서의 총 변이값 또는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거를 우리는 2초에서 4초까지 넓이만.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가죠? 그런 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또는 0초에서 2초까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며. 그럼 1초가 되는 거는 0초에서 2초에서 딱 중간 지점이죠. 1초에서 속도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게 딱 뭐가 되는 거야? 4번 공식이 되는 거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쵸? 둘이 더한 거를 뭐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그게 평균 속도잖아. 1초가 딱 중간 지점이니까 거기가 딱 평균 속도가 되겠지. 그죠? 그럼 5가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 갑니까? 또 넘겨볼까요? 칠 번 살짝 볼까? 그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예요.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 넓이는? 변이. 그럼 A는 일정한 기울기 가지고 있죠?
얘는 등가속도 직전 운동한 거고. B는 속도가 일정하죠? 그럼 얘는 등속 직전 운동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근데 변이를 한번 구해봐봐. A의 변이 얼마예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4 곱하기 10에다가 2로 나누니까 22죠. B의 변이 구해보세요. 5, 4, 20이죠. 아, 그럼 4초까지 얘네 둘 다 이동 거리가 어떻다? 같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A와 B의 4초까지 평균 속도는 누가 더 커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B의 평균 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그냥 계속 오지? A는요? 시작에서 끝 더해갖고 2로 나누면 된다 그랬잖아. 0하고 10 더해갖고 2로 나누면 얼마예요? 5로 갔죠? 그러니까 둘이 0초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는 같은 거야.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물어볼 거는 한두 끝도 없어요. 이해 갑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 개념 확인 문제부터 내신 만점 문제, 실력 업 문제까지 다 풀어줄 거예요. 풀어져 있는 이유? 다시 풀어야죠. 아 근데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안 풀어도 될것 같아요. 이해 가요? 응.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다 풀이를 해줄 거야. 이제부터는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까? 다 풀이를 해줄 테니까 연결해가지고 다음 시간 때 또 그거 풀고 그 다음 시간 때 중력과 영역학전 시스템 거기 부분 또 설명진도 나갈 테니까. 오케이? 질문? 없어요? 오늘 일찍 끝냈죠 뭐. 집엔 가지 말고